강의를 통해 접속사에 대해 학습합니다. 접속사란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하나의 문장을 말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말의 순서를 순조롭게 연결해 주거나 혹은 역접, 반전을 이뤄내거나 혹은 다른 화제로 전환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접속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인 혹은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도로 해석이 되는 다까라가 있는데요. 문장 안에서의 역할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소이 데이마스, 서두르고 있습니다. 급합니다. 란 뜻이죠. 다까라 하야쿠 시테 쿠다사이, 때문에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둘러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네요. 지금 급한 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둘러 주세요 라는 결과의 흐름으로, 부탁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에어컨가 고하레탄 데스.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다까라 곤나니 아츠인 데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츠이 더운 거군요 라는 결론으로 흘러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레데 그래서 역시 이유와 원인, 즉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접속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노와 노미스기다. 어제는 과음했다. 소레데 그것을 원인으로 뒷부분의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겨와 아타마가 이타이. 오늘은 머리가 아프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뒷문장의 결과가 나왔다 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두 번째, 아메가 하게시쿠나tte 기다. 비가 거세졌다. 소레데 시아이와 중시された. 때문에 그래서 시합은 중지되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비가 거세진 것, 그것이 이유가 되어 그래서 뒷부분에 결과가 나타난 인과관계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스르토라는 표현인데요. 네, 바로 발견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문장 안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도어와 깼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행동이 지난 후에 발견된 결과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자 그랬더니 스즈시 카제가 하이tte 기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라는 결과가 설명되고 있네요. 네,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다 라는 의미에서 발견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테레비をつけた. するとサッカーの試合をしていた. 텔레비전을 켰다. 그랬더니 축구 시합을 하고 있었다 라는 발견,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발견은 조금 즉각적으로 즉시 생긴 그런 발견의 의미일 때 좀 더 쓰인다라는 것도 한 가지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카시, 그러나 라는 접속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역접, 즉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요. 문장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쇼케이메 벤교시다. 열심히 공부했다. 아주 좋은 문장이죠. 시카시까지 말한다면 아마 듣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러나, 즉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뒷문장 살펴볼까요? 세세기와 요쿠나갔다. 성적은 좋지 않았다 라는 정반대의 기대감의 문장으로 흘러가는 역접 접속사입니다.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코코와空気がきれいだ. 이곳은
공기가 깨끗하다. しかし駅から遠くて通勤に不便だ. 하지만 역으로부터 멀어서 통근, 즉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후벤다, 불편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 장소에 대한 좋은 설명, 하지만 나쁜 설명으로 넘어가는 역접, 반전의 의미로서의 역접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게레도모 역시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문장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소이데 에키마데 하시다. 서둘러서 역까지 뛰었다. 게레도모 덴샤와 네타도다다. 하지만 전차는 출발한 다음이었다. 출발한 뒤였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렇지만 정반대 기대한 바와 다른 그런 내용의 흐름, 즉 역접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접속사였습니다. 두 번째, 도테모 야스이, 케레도모 흰시츠와 아마리 요크나이 라고 얘기를 했네요. 굉장히 싸다라는 것은 장점이죠. 게레도모 하지만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나쁜 점, 단점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렇게 역접이라는 공통점에서 이 문장들은 모두 시카시로 바꿔 설명하셔도 물론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접속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5초 동안 반복되는 패턴 문장을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急いでいます。だから早くしてください。急いでいます。だから早くしてください。急いでいます。だから早くしてください。急いでいます。だから早くしてください。 어제는 과음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가 아프다. 昨日は飲みすぎた。それで今日は頭が痛い。昨日は飲みすぎた。それで今日は頭が痛い。昨日は飲みすぎた。それで今日は頭が痛い。昨日は飲みすぎた。それで今日は頭が痛い。 매우 싸다. 그렇지만 품질은 별로 좋지 않다. とても安い。けれども品質はあまり良くない。とても安い。けれども品質はあまり良くない。とても安い。けれども品質はあまり良くない。とても安い。けれども品質はあまり良くない。 강의를 통해 접속사에 대해 학습합니다. 문장을 나열하여 말할 때 두 문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접속사죠. 어떠한 내용의 흐름으로 가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접속사들이 존재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뭔가 추가하고 첨가하는 느낌의 접속사, 소레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彼女は英語もできるし、それにフランス語もできる라고 해내요. 일단 영어를 할 줄 안다, 영어를 말할 줄 안다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뭐라는 조사 보이시죠? 영어도 할 수 있고 그런데다가 게다가 라는 접속사로 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나 덧붙여 설명하겠다라는 말의 흐름이 느껴지시죠? 프랑스어도 데키르, 프랑스어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으로 첨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노미세와 야스이, 이 가게는 싸다 라는 특징을 설명했죠. 소렌이 게다가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 또 있나 봐요. 아지가이, 맛이 좋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두 가지의 장점을 첨가하고 추가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소레니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そして라는 접속사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추가해서, 첨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첨가의 의미 외에 단순히 나열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彼は映画や舞台、そしてドラマで幅広く活躍している라고 나와 있네요. 그는 영화라던가 무대, 연극 같은 것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드라마에서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단순한 나열이라고 이해하셔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영화, 무대, 게다가 드라마에서라고 추가적으로 말하는 느낌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열거, 추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는 그런 접속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読書は知識だけでなく感動、そして感性を養うものだ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독서의 장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 뿐만 아니라 감동, 한 가지 더 나열합니다.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감성을 길러주는, 양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それから 역시 마찬가지로 열거 그리고 추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해석은 똑같이 그리고 하시면 좋은데요. 会社の前に銀行がある. 회사 앞에 은행이 있다. それから郵便局もある. 그리고 우체국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우체국도라고 말한 거 보니 자, 여기에서의 それから는 추가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そばを4つ、うどんを2つ, それからビールを2本お願いします라고 얘기했네요. 주문하고 있는 광경인데요. 메밀국수 4개, 우동 2개, 추가할게요. 그리고 맥주 2병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추가의 의미로서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주문할 메뉴를 단순히 나열하고 있다라는 나열의 의미로서 이해하셔도 물론 좋은 문장입니다. それでは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짧게 では라고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화제를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 先生、教室の掃除は終わりました. 교실 청소는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했더니 선생님이 それでは帰っても結構です. 그럼 집에 가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귀가해도 좋다라는 말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고요. 앞에 청소가 끝났다라는 것은 이미 대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두 번째, 時間になりました. ではそろそろ始めましょう.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이미 도래했다. 자, 그러면 슬슬 시작해 볼까요? 라는 행위 혹은 행동의 자체를 전환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または라는 선택의 여지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인데요. 앞문장 혹은 뒷문장 둘 중에 어느 것이라는 그런 형태로 문장을 접속하게 됩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この料理は塩または醤油で味をつけてください. 이 요리는 소금 혹은 간장으로 맛을 내주세요. 간을 들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선택의 의미인 마다와 또는 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荷物は入り口の棚または窓側の棚に置いてください. 짐은 놓아주세요. 어디에요? 입구 쪽 선반 혹은 창문 쪽 선반 둘 중에 어느 쪽이든 놓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역시 선택의 의미로서 맞다와 라는 접속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접속사의 쓰임에 대해 연습해 봤습니다.
15초 동안 반복되는 패턴 문장을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시작합시다. 時間になりました。では、そろそろ始めましょう。時間になりました。では、そろそろ始めましょう。時間になりました。では、そろそろ始めましょう。時間になりました。では、そろそろ始めましょう。時間になりました。では、そろそろ始めましょう。 이 요리는 소금 또는 간장으로 맛을 내세요. この料理は塩または醤油で味をつけてください。この料理は塩または醤油で味をつけてください。この料理は塩または醤油で味をつけてください。この料理は塩または醤油で味をつけてくださ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가려진 부분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急いでいます。だから早くしてください。 어제는 과음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가 아프다. 昨日は飲みすぎた。それで今日は頭が痛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시작합시다. 時間になりました。ではそろそろ始めましょう。 이 요리는 소금 또는 간장으로 맛을 내세요. この料理は塩または醤油で味をつけてください。 강의를 통해 조사에 대해 학습합니다. 일본어의 10개의 품사 중 조사는 말 그대로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나머지 9개의 품사는 물론 조사가 조사를 스스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조사는 바로 가입니다.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降っています.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행위의 주체가 바로 비이다. 주인공을 말해주는 무엇무엇이 무엇뭐가 라고 해석이 되는 조사의 역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이타 홍오 요미마시다. 쓴 책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쓴 책일까요? 네, 쓰다의 주체, 즉 주어인 선생님을 말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학생이, 의사가 등등 이가로 해석이 되는 조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희망이나 능력이나 그런 기호의 대상을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대상이라는 말은 결국에 목적어가 되겠죠. 따라서 한국어로는 무엇무엇을 무엇뭐를 이라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까요? 노미타이, 마시고 싶다.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의 목적어, 커피를 마시고 싶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라고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조지 데스까? 조지 데스. 즉, 능력을 나타내는 조지 데스라는 말 앞에 무언가를 잘한다 라는 목적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가라는 조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각의 대상을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요. 네, 지각이라고 하면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무엇이 보이고, 무엇무엇을 보고, 또 무엇무엇을 알다라는 표현으로 역시 대상입니다. 목적어겠죠? 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토바노 의미가 와카라나이. 와카르,
와카라나이, 즉 알 수 있다, 알 수가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알고, 느끼고, 보고, 듣고, 지각하는 동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미를 알 수 있다,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형태의 목적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도쿠니 야마가미에르, 멀리 산이 보인다인데요. 네, 보다, 보이다 모두 지각 동사죠. 따라서 자, 그런 대상을 나타내는 가라는 조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가능 동사를 유도하여 가능한 대상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요. 간단히 말해 가능 동사의 대상, 즉 목적어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요메르라고 했는데요. 읽다, 요무 동사를 가능 동사 요메르로 바꾼 형태죠. 네, 따라서 목적격 조사는 오를 쓰지 않고 가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가레와 에고가 요메르, 그는 영어를 읽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쓰다 동사 카쿠, 가능 동사 가케루로 잘 바꿔주고 있죠. 따라서 목적격 조사는 역시 오를 쓰지 않고 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타카나가 가케루, 가타카나를 쓸 수 있다. 다음으로 공부할 조사는 바로 대인데요. 네, 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을 하고 있는 장소를 말해줍니다. 특히 장소 범위를 말해주기 때문에 보통 한국어로는 어디 어디에서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장 살펴볼게요. 데파토데 가이모노 시마스. 쇼핑을 합니다. 쇼핑을 하는 장소의 범위는 바로 백화점에서 라는 장소 범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치와 유빈교쿠데 하타라이테 이마스.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두 팔을 걷어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동작성 명사인데요. 네, 바로 이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시 유빈교쿠데 백화점, 죄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라고 말하고 있네요. 두 번째,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데요. 무언가로 인해서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자, 원인이 되는 어떠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명사에 붙어서 이걸로 인해 저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형태의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살펴볼까요? 가제데学校 야스미 마시다. 학교를 쉬게 된 원인은 바로 감기라는 명사였었습니다. 따라서 이 명사에 대를 붙여서 카제데, 감기로 인해 라고 해석하시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타이후데 기가 다오레 마시다. 나무가 쓰러졌는데요. 원인은 바로 태풍이라는 명사였었습니다. 타이후데, 태풍으로 인해서. 세 번째로는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도구에 쓰입니다. 심지어는 재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대 이스오 츠쿠리마스. 네, 의자를 만듭니다. 그 재료는 바로 나무였었기 때문에 이때 무엇무엇으로 라는 표현으로 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재료이지만 두 번째, 나마에오 엔피츠데 가이테 쿠다사이. 이름을 연필로 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는 연필은 재료가 아닌 수단, 즉 쓰는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은 동일하게 무엇무엇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리마스, 하겠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스스로,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따라서 스스로 라는 단어에 네 라는 조사를 넣어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족 민나데 료코니쿠. 여행 가다인데요. 가족 민나 네죠.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여행을 간다라고 해서 자, 뒤에 오는 행동에 대한 주체자를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동작이나 작용의 기한이나 한도 또는 그 기준을 나타내는데요. 네. 자, 무엇을 끝으로 혹은 무엇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라는 어떠한 시간의 기준 같은 것들을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켄와 아시타데 오아리마스. 시험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끝이 나는 그 기준이 바로 내일로 끝이 납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시점의 기준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미츠데 500엔 데스. 세계에서 500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500엔이라는 총액은 세 개를 모두 합쳐서 라는 그렇죠. 어떠한 한도라던가 모든 것을 토탈했을 때의 기준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자, 미츠데 이때는 합산의 기준이라고 알아두시는 것도 유용한 방법일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니라는 조사입니다. 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존재 장소입니다. 따라서 물건이나 사물이 있다, 혹은 사람이나 동물이 있다, 어디에 있다 라고 그 장소를 콕 집어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이때 니라는 조사의 이미지를 하나 삼으시면 좋은데요. 바늘 끝으로 정확하게 무언가를 꽂듯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포인트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명확성을 가진 조사입니다. 따라서 물건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한 점으로 콕 집어서 지적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장 살펴보도록 할까요? 츠쿠에 노 우에니 혼가 아르. 책상 위에 책이 있다. 두 번째, 지치와 헤아니 이마스. 아빠는 방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명확성을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 때문에 시간, 정확한 시각 혹은 명확한 날짜를 지정해 주기도 합니다. 역시 해석은 언제, 무슨 요일에, 몇 시에가 되는 것이죠. 今日は朝5時に起きました. 일어난 시간이 정확히 5시에 라는 것을 콕 집어서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毎朝何時に家を出ますか? 네, 몇 시에 집에서 출발하는지, 집을 나서는지 그 정확한 시간을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시간대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시간 명사가 있습니다. 내일에, 다음 주에, 혹은 작년에, 내년에 이렇게 작년, 내년 혹은 다음 주 이런 단어들은 말하는 시점에서 날짜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시간 명사이므로 이런 단어에는 한국어로는 에라는 발음이 들어가지만 일본어에는 니라는 조사가 붙지 않는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귀착점, 즉 이동했을 때 동작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해석은 똑같이 어디에 간다, 어디에 왔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오세요 등등 어디를 향해서 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문장 읽어볼까요? 아시타 고엔니 기마스. 내일 공원에 갑니다. 공원으로 갑니다. 두 번째, 이에니 댕와스를. 집에 전화하다, 집으로 전화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내용입니다.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을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요. 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상대방을 콕 집어서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고요. 그렇죠. 자, 탑니다. 버스 탑니다. 닮았습니다. 엄마 닮았습니다. 이렇게 니라는 조사는 무언가를 명확하게 콕 지적해 주는,
그 지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도모다치니 하나스, 이야기하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다 라고 해서 그 대상을 얘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나카상니 냉화오 카케마시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반드시 누군가 상대방한테 걸었겠죠. 따라서 그 상대방을 명료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조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동사의 맞세형이나 명사, 특히 동작성 명사 뒤에 붙어서 특정 행동에 대한 목표 혹은 목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문장 안에서 구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가오 미니쿠라고 했는데요. 네, 동사의 맞세형 뒤에 니를 붙이고 뒷부분에는 이동 동사를 붙여서 무언가를 하러 가다, 무언가를 하러 오다, 무언가를 하러 돌아가다, 무언가를 하러 돌아다니다 등등 이동 동사와 함께 하나의 구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가이코쿠니 료코니 기마스. 역시 가다라는 동사로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동사의 맞세형이 아닌 동작성 명사 여행이라는 료코가 붙어 있네요. 여섯 번째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뒤에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나루, 나리마스, 됩니다, 뭐뭐해집니다 라는 동사가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앞에 니 앞에 있는 단어는 결국에 변화의 결과, 완성된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루니나르, 봄이 되다. 두 번째, 해야가 기레이니나르, 방이 깨끗해지다 라고 하여 나형용사의 어간이 접속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는데요. 네, 특히 하나의 기준,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찌니찌니 3回 薬を飲んでください. 약을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몇 번 먹을까요? 3번, 3회 먹습니다. 하지만 3회 약을 먹는 것은 기준이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죠. 따라서 자, 하루에 혹은 1시간에 일주일에 라는 어떠한 시간의 기준을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1週間に 2回 水泳をします. 수영을 합니다. 그것도 2회 하는데요. 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 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1週間に 라는 조사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5초 동안 반복되는 패턴 문장을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先生が書いた本を読みました。先生が書いた本を読みました。先生が書いた本を読みました。先生が書いた本を読みました。先生が書いた本を読みました。先生が書いた本を読みました。 백화점에서 쇼핑을 합니다. デパートで買い物をします。デパートで買い物をします。デパートで買い物をします。デパートで買い物をします。デパートで買い物をします。デパートで買い物をします。 내일 공원에 갑니다. 明日公園に行きます。明日公園に行きます。明日公園に行きます。明日公園に行きます。明日公園に行きます。明日公園に行きます。 강의를 통해 조사에 대해 학습합니다. 도와주는 품사, 조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의 글자이지만 문장 안에서 여러 개의 기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라는 조사입니다. 히라가나를 맨 처음 외울 때 맨 마지막 줄에 있었던 이 오라는 글자는 절대로 다른 단어와 함께 쓰여 단어의 스펠링으로 쓰이지 못했었습니다. 반드시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동작의 대상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대상이라고 하면 늘 항상 목적물이었기 때문에 해석은 을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을 요미마스. 읽습니다. 자, 그 대상 바로 신문을이라는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가 되고요. 두 번째, 마이아사 코히오 노미마스. 마십니다. 마시는 대상물이 바로 커피죠. 따라서 커피를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하지만 을을이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어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동하는 경로나 기점, 출발점 혹은 통과 지점을 말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해석은 여전히 계속해서 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코노바스와 묘인の 前を 通ります. 이 버스는 병원 앞을 지나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병원 앞을이라고 하지만 이 행동의 대상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통과 지점이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오단호도 와타르라고 했네요. 와타르, 건너다인데 그 대상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갈 통과 지점이기 때문에 역시 목적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3번,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요. 네, 통과 지점처럼 통과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나가이年月を 스고스라고 했네요. 지내다, 보내다 라는 뜻인데요. 긴 시간을 쭉 보내오다 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통과 시간의 느낌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소가시 히비오 오쿠르라고 했는데요.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위에 스고스와 비슷한 동사인데요. 바쁜 날들을 보내왔다 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역시 통과 지점처럼 통과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네요. 네 번째, 사역 표현의 대상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네, 대상이라고 하면 목적물, 목적어였었죠. 따라서 역시 해석은 을을 목적격 조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르, 사세르, 사역동사는 100% 타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목적어를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야오 고마라세르, 부모를 곤란하게 만들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토모다치오 와라와세르, 친구를 웃게 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목적어로 가지게 되는 경우는 자동사가 사역 표현으로 바뀌었을 때고요. 그 외에 목적물,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목적어로 가져올 때는 보통 타동사가 사역동사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토 그리고 야라는 조사를 같이 설명드릴 텐데요. 토와 야는 열거한다 라는 의미에서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실은 조금 다른 면도 있는데요. 일단 이 다른 점에 대한 야에 대한 설명은 토에 대한 설명이 먼저 끝난 후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개의 사물을 열거하여 나타내는 토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혼또 노또 가이마시다. 책과 노트를 샀습니다. 책과 노트라는 명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히또 케이키오 주문시다.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했다. 주문한 내용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작을 함께하는 상대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영어로 따지면 with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다나카さんと 테니스をしました. 즉, 테니스를 했는데 다나카 씨와 더불어 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子供と野球を見に行く.
야구를 보러 가는 행위를 아이와 더불어가 됩니다. 누구누구랑 누구누구와. 즉 위에 1번의 해석과 2번의 해석은 같지만 느낌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동작의 상대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또오또또 겐가스르라고 나와 있죠. 싸움을 했는데요. 네, 남동생과 같이 대등하게 한 행동을 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작의 상대방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텐샤또 부츠갔다. 네, 서로 부딪혔겠죠. 따라서 부츠카르, 부딪히는 행동을 서로 대등하게 맞하다라는 느낌에서 토라는 조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네, 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어떠하게 되다라고 할 때는 보통 니라는 조사를 사용하게 되지만 어떠하게 되다라는 과정보다는 이 결국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는 표현은 바로 토나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문장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와스레라레나이 오모이데 또 나르. 이번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되었다. 내 마음속엔 그렇게 자리 잡았다. 라는 이러한 결과, 현재의 결과에 집중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츠노치무가 톱부터 났다. 우리 팀이 탑이 되었다 라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되어온 과정이 아닌 됐다라는 결론에 집중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는 문장의 내용을 인용한다 라고 했는데요. 인용, 즉 전달한다란 표현이죠. 따라서 해석은 뭐뭐라고 정도로 해석하시면 옳습니다. 가노조와 오이시 라고 말했습니다. 또 있다. 따라서 앞에는 보통 기본형 그대로, 즉 상대방이 말했던 형태, 기본형 그대로 접속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아소코니 이리구치 또 가이데아리마스. 저쪽에 입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바로 인용, 전달하는 용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는데요. 자, 문장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와타시모 아나타또 오나지 칸가에 데스. 같은 생각입니다. 같다라는 것이 바로 당신과 같다라고 하여 한 가지 행동 혹은 한 가지 현상에 있어서 당신과 같다, 당신과는 다르다, 당신과라는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소레또 코레또와 지가우, 다르다라고 이번에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다. 역시 이것을 서로 대등하게 비교하는 대상이 되므로 토라는 조사를 각각 붙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상태를 설명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통 부사 뒤에 덧붙어서 부사의 느낌을 좀 더 어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꾸리 하나시테 쿠다사이 라고 해도 되는 문장이었고요. 유꾸리 또 하나시테 쿠다사이 라고 말해도 옳습니다. 두 번째, 고인をブラブラ 歩いている. 네, 공원을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다 라고 하셔도 좋고 브라브라 또 歩いている 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토는 이렇게 7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열거라는 개념에서는 바로 야와 동일한 비슷한 느낌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야는 토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들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열거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열거한 것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기타 등등이라는 단어 나도와 함께 문장 안에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문장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사 빵야 쿠다모노 타베마스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아침에 빵과 과일을 먹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빵과 과일,
만 아니라 그 외에 물도 먹을 수 있고요. 혹은 그렇죠. 영양제도 먹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여지를 주는 말, 즉 아침에 빵이나 과일 같은 거 먹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야의 느낌입니다. 두 번째, 샤츠야 넥타이요 가이마시다. 어제 옷 샀어요. 뭐 샀어요? 뭐 셔츠랑 넥타이 그런 거 샀어요 라고 했을 때 셔츠와 넥타이 이외에도 다른 것도 실은 조금 더 샀을 리가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야를 이용한 열거 표현입니다. 나도를 직접 넣어서 샤츠야 넥타이 나도 가이마시다 라고 한다면 셔츠나 넥타이 등등을 샀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조사의 쓰임 알아봤습니다. 15초 동안 반복되는 패턴 문장을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신문을 읽습니다. 毎日新聞を読みます。毎日新聞を読みます。毎日新聞を読みます。毎日新聞を読みます。毎日新聞を読みます。毎日新聞を読みます。 책과 노트를 샀습니다. 本とノートを買いました。本とノートを買いました。本とノートを買いました。本とノートを買いました。本とノートを買いました。本とノートを買いました。本とノートを買いました。 아침에 빵이나 과일을 먹습니다. 朝、パンや果物を食べます。朝、パンや果物を食べます。朝、パンや果物を食べます。朝、パンや果物を食べます。朝、パンや果物を食べます。 강의를 통해 조사에 대해 학습합니다. 도움을 주는 품사, 조사. 어떤 것들이 더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o라는 조사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여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서 소유자를 나타내기도 한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유격 조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레와 다나카상 노 가방 데스. 원래 그것은 가방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가방의 소유자를 명시해주고 있는 노의 연결을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방은 가방인데 다나카 씨의 가방이라는 수식으로서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하와 고고 노 센세 데스. 엄마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네, 이때의 노는 역시 선생님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노의 역할입니다. 보통 한국어에서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그렇죠. 그냥 접속됩니다. 일본어 책, 일본어 책. 일본어 선생님, 일본어 선생님.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한국어의 명사 접속인데 반해 일본어에서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반드시 노라는 조사의 도움을 빌려서 접속하게 되니 반드시 이 점을 일작할 때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에 주격을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요. 네, 쉽게 말해 주격조사 가 대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 뒤에 오는 명사를 전체적으로 꾸며주는 수식의 역할을 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토모다치가 지끄다. 원래는 친구가 만들었다 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이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친구가 만든 요리, 그 요리를 먹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때 지금처럼 주격조사를 유지하셔도 좋지만
주격 조사를 노로 교체하셔도 물론 좋은 문장이 됩니다. 세 번째, 소유물. 소유물, 즉 물건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소유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타이틀은 소유격 대명사라는 타이틀을 갖기도 합니다.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래와 나레노 가사 데스까? 자, 우산, 누구의 우산입니까? 라고 하여 노로 수식하고 있죠. 이때는 소유의 의미만을 나타내주는 소유격 조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와타시노 데스, 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나의입니다 라고 해서 소유격 조사의 노처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건까지, 즉 카사까지 포함된 소유격 대명사로서 인식해 주시면 좋겠네요. 즉, 와타시노 카사 데스에서 우산과 그리고 소유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 노 소유격 대명사였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나 어구를 명사로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요. 보통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즉,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 바로 이 것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가 되는 것이죠. 긴 수식이 필요하겠네요. 카레가 하시떼 이르, 그가 달리고 있다, 그가 달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하여 전체적인 동사 구문을 하나의 명사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강조해서 설명하거나 확신에 찬 그런 단정적인 어투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고레데 이노 데스, 고레데 이노 데스. 원래는 고레데 이 데스, 이걸로 됐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노를 사용함으로써 이걸로 됐어요, 된 겁니다 라는 정도의 어조를 자아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노는 회화체에서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이라는 글자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마와 도테모 이소가시인다. 이마와 도테모 이소가시노다. 그렇죠. 다 라는 처리가 훨씬 더 부드럽고 혹은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화체에서는 노를 대체하여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라는 히라가나인데요. 하히후해호 중에 조사로 쓰이는 글자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하, 그리고 하나는 해입니다. 이때 조사로 쓰일 때의 발음은 와, 에로 바뀐다는 거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에라는 조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작의 귀착점,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결국에 어디를 향해서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니와 바꿔 쓰셔도 좋은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타 니혼에 이키마스, 아시타 니혼 니 이키마스. 어느 쪽도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이 향하는 상대방을 나타내는데요. 자, 어떠한 동작? 댕화시마스, 전화하는 행동. 이 행동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지 바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에라는 조사의 역할인 것이죠. 우찌에 댕화시마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까라라는 조사는 꽤 여러 가지 용법을 가지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공간적인 기점,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네, 자, 공간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장소에 많이 쓰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보도록 할까요? 존상와 아메리카가라 기마시다. 아메리카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느낌입니다. 출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영어로 따진다면 from 이라는 전치사와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이번에는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출발, 시발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 3時から 会議が始まる. 3시부터 회의가 시작된다 라고 나와 있죠. 네, 시간적인 출발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데요. 무엇으로 인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걸 근거로 하여 라는 느낌이 되는 것이죠. 자, 문장 읽어보도록 할까요? 不注意から事故が起こる라고 했는데요. 사고가 일어난다. 사고가 일어나는 법이다. 부주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원인이 그죠?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래의 출발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원료나 성분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단순한 재료가 아닌 원천적인 그런 원료를 설명하게 됩니다. このお酒は米から作りました. 네, 쌀은 술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넘어선 원료가 되겠죠. 따라서 그때는 까라라는 조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작의 주체를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장을 살펴보면 대가미오 모랐다, 편지를 받았다 라는 자신의 행동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편지는 그렇죠. 애초부터 친구가 보내준 물건이겠죠. 따라서 이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주체자, 행위, 동작의 주체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친구로부터 고마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즉, 친구가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라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리라는 조사인데요. 첫 번째 비교의 기준을 나타냅니다. 자, 해석은 뭐뭐? 보다 라고 하시면 좋은데요. 기노 요리 교노 호가 아따다까이, 오늘 쪽이 훨씬 따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비교는 어제보다 라고 하여 어제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모타 요리 간단다, 간단하다 인데요. 무엇보다 간단할까요? 내가 여겼던 것, 즉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 비교의 기준을 삼고 있네요.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출발점, 시발점이라는 면에서 바로 까라라는 조사와 교체하여 쓸 수도 있는 용법입니다. 첫 번째 문장, 가이기와 산지요리 하지마르, 회의는 3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지치요리 대가미가 도도있다, 아빠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 연습해 봤습니다. 15초 동안 반복되는 패턴 문장을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은 다나카 씨의 가방입니다. それは田中さんのカバンです。それは田中さんのカバンです。それは田中さんのカバンです。それは田中さんのカバンです。それは田中さんのカバンです。それは田中さんのカバンです。 내일 일본에 갑니다. 明日日本へ行きます。明日日本へ行きます。明日日本へ行きます。明日日本へ行きます。明日日本へ行きます。明日日本へ行きます。明日日本へ行きます。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걸립니다. 家から学校まで1時間かかります。家から学校まで1時間かかります。家から学校まで1時間かかります。家から学校まで1時間かかります。家から学校まで1時間かかります。 어제보다 오늘이 따뜻하다. 昨日より今日の方が暖かい。昨日より今日の方が暖かい。昨日より今日の方が暖かい。昨日より今日の方が暖かい。昨日より今日の方が暖かい。昨日より今日の方が暖か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가려진 부분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先生が書いた本を読みました。 백화점에서 쇼핑을 합니다. デパートで
買い物をします。 매일 신문을 읽습니다. 毎日新聞を読みます。 책과 노트를 샀습니다. 本とノートを買いました。 그것은 다나카 씨의 가방입니다. それは田中さんのカバンです。 내일 일본에 갑니다. 明日日本へ行きます。 조사에 대해 학습합니다. 도와주는 품사, 조사, 고마운 품사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또 어떤 기능을 가지는 조사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요. 네, 하, 히, 후, 해, 호 중에 조사로 쓰이는 글자가 두 개 있죠. 하나는 하, 하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하의 글자가 조사로 쓰일 때는 발음이 와, 에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사의 쓰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발음은 와가 된다는 것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 제시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거나 혹은 판단할 때 쓰인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은행이 원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네카케테이마스, 외출해 계십니다 라고 어떤 주체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라는 느낌으로 와라는 조사를 사용해서 문장 전체의 주체자 혹은 문장 전체의 주인공을 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보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마다さんは 銀行員です. 야마다 씨는 은행원입니다. 지치와 네카케테이르. 아빠는 외출에 있다. 두 번째, 두 가지 이상의 판단을 대조적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렇고 그거는 그렇고 라는 느낌입니다. 완전히 대조된다 라는 어조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고자와 노미마스. 그렇습니다만 이라는 역접의 접속조사네요. 고히와 노미마생. 커피는 마시지 않습니다. 즉, 하는 행동과 하지 않는 행동을 대조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대상까지도 커피는 마시지 않습니다. 홍차는 마십니다. 라고 하여 그렇죠. 대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더 어필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술하는 내용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문장, そのことは一生忘れはしない라고 했네요. 이쇼 와스레 시나이라고 하면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보다 잊지는 않겠다 라고 해서 내가 다른 실수는 하더라도 절대로 있는 행동만큼은, 즉 오로지 그것만큼은 이라는 느낌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요로콘데 바까리와 이라레나이 라고 했는데요. 네, 기뻐하고 있을 수 없다, 기뻐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오로지 계속 그 행동만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느낌에서 강조적인 어투로 와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엔 뭐라는 조사인데요. 첫 번째, 같은 종류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이야기할 때 쓰입니다. 첫 번째, 다나카さんは 에고모, 니혼고모 데키마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가지인 경우입니다. 영어 그리고 일본어. 그래서 이것도 그것도 저것도 라고 해서 열거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중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추가, 첨가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문장 살펴볼까요? 今日も暑いですね. 덥군요. 에 교모라는 단어를 덧붙여줬습니다. 네, 어제도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오늘까지를 추가, 첨가하여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사 뒤에 붙어서 전면적으로 몽땅 다 긍정하거나 혹은 전면적으로 모두 다 몽땅 다 부정하거나 라는 하는 그런 표현에 쓰이는 조사이기도 합니다. 문장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니모라고 했는데요. 원래 나니라고 하면 무엇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뭐라는 조사가 붙어서 무엇도, 그 무엇도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문장 안에서 어떤 표현일까요? 가레와 마다 나니모 시라나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라는 부정문과 함께 쓰여서 전면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슈마츠와 도코가 이키마시타까? 주말은 어딘가 갔습니까? 이에 도코니모 이키마센 데시다. 어디에도 라는 조사를 넣음으로써 가지 않았다 라는 표현, 즉 그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단 한 곳에도 가지 않았다 라는 전면 부정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언제라는 단어, 이츠라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를 붙인다면 이츠모, 언제라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츠모 이데스, 이츠데모 이데스 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좋습니다 라고 하여 전면 긍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인데요. 네, 늘 항상 문장 뒤에 붙어서 물음표까지의 의미를 포함하여 그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었던 조사입니다. 바로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의문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늘 항상 퀘스천 마크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겐강이 나레까 기다요다 라고 했는데요. 네, 의문사 뒤에 의문조사가 붙어서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개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란 뜻이죠. 현관에 누군가 온 것 같다. 두 번째, 내부석구노 타메까 아다마가 오모이 라고 했는데요. 네, 머리가 무겁다, 뭔가 지끈거리다 라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지만 내부석구노 타메, 즉 수면 부족 탓인지 어떤지는 그럴까? 어쨌든 머리가 무겁다라고 하여 불확실하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유나 원인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등하거나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나열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하는 양자택일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살펴볼까요? 주쇼쿠와 점심 식사는 소바가 우동가다 라는 얘기는 국수이든지 우동이든지 이다, 둘 중에 하나다 라는 선택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느낌을 가지는데요. 자, 어떤 느낌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문장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유사한 내용을 열거합니다.机の上に本やノートなどがあります. 책상 위에 책이나 노트 등등이 있습니다. 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책상 위에 책과 노트와 그 외에 메모지라던가 혹은 연습장 등등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열될 수 있다, 더 있다라는 어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화제에 대해 예를 제시할 때에도 쓰입니다. 살펴볼까요? 오차나도, 차 등등 메시아가리마센까? 드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꼭 차를 드시지 않겠습니까? 차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죠. 뭔가 차라도 라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거 있는데 그거라도 라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쓰이네요. 세 번째, 어떤 느낌이 좀 경멸되는 느낌인데요. 네, 어떠한 것들을 예시로 언급할 때 좋지 않은, 약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문장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카레와 우소나도 있다 것도와 나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짓말 같은 것을 한 적은 없었다. 한 적은 없었다.
즉 거짓말 같은 것. 거짓말은 일반적으로 또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것 따위 정도로 의역하시고 번역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오카네다도 이리마생,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돈 따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 돈을 예로 들어 설명할 때 조금 낮추고 혹은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조사이기도 합니다. 크라이라는 조사인데요. 앞에 어떤 단어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그라이, 땡땡 탁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정도를 나타냅니다. 영어로 생각해 보면 about 정도라고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노와 6시간ぐらい寝ました. 어제는 6시간 정도 잤습니다.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이나 상태를 예를 들어 나타내는데요. 네, 바로 예를 드는 표현입니다. 히자가 이타크 때 아르케나이 그라이다.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정도다 라는 느낌입니다. 어느 정도를 나타낼 수 있지만 무릎이 아픈데 가령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 아픈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최소한의 조건, 최소한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도 쓰입니다. 문장에서 직접 살펴보도록 할까요? 히토니에 따라 사람을 만나거든, 사람을 마주치거든 아이사츠 구라이와 스르모노다 하는 법이지, 해야 하는 법이다. 인사 정도는 이라는 느낌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정도를 나타내는 조사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사는 해야지 라는 최소한의 도리, 최소한의 조건을 예로 들어 말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히라가나 구라이 요메르 되쇼? 히라가나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 라는 뜻이죠. 즉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히라가나 가장 최소한의 조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따라서 그것을 언급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로는 어떠한 일이 극단적이라는 것을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극단적인 예문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안나이토니 타노무くらいなら 中止した方がました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쿠라이에 붙어있는 단어를 보도록 할까요? 안나이토라고 말한 어감조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이란 뜻이죠. 즉 저런 사람에게 부탁하는 정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중지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표현으로 강조하는 그런 어투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조사의 느낌, 여러 가지 표현 등을 알아봤습니다. 15초 동안 반복되는 패턴 문장을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야마다 씨는 은행원입니다. 山田さんは銀行員です。山田さんは銀行員です。山田さんは銀行員です。山田さんは銀行員です。山田さんは銀行員です。山田さんは銀行員です。 내일은 오전도 오후도 한가합니다. 明日は午前も午後も暇です。明日は午前も午後も暇です。明日は午前も午後も暇です。明日は午前も午後も暇です。明日は午前も午後も暇です。 현관에 누군가 온 것 같다. 玄関に誰か来たようだ。玄関に誰か来たようだ。玄関に誰か来たようだ。玄関に誰か来たようだ。玄関に誰か来たようだ。玄関に誰か来たようだ。玄関に誰か来たようだ。 어제는 6시간 정도 잤습니다.
昨日は6時間くらい寝ました。昨日は6時間くらい寝ました。昨日は6時間くらい寝ました。昨日は6時間くらい寝ました。昨日は6時間くらい寝ました。昨日は6時間くらい寝ました。 강의를 통해 조사에 대해 학습합니다.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 수많은 조사들을 만나게 되죠. 게다가 하나의 조사당 한 가지 용법이 아닌 여러 가지 용법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부터 수많은 예문들을 접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데라는 조사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한도를 나타냅니다. 언제까지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12시から1時まで昼休みです라고 했고요. 결국에 점심시간이 끝나는 것은 1시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까라와 함께 쓰여서 기간을 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의 한도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요.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착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学校まで自転車で行きます. 학교까지 자전차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세 번째, 극단적인 예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문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子供にまで笑われる라고 했는데요. 자, 笑われる라고 하면 피해 수동으로 비웃음 당하다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두루두루 비웃음 당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비웃음 당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을 겁니다. 문장 안에서는 바로 고도모가 나오고 있네요. 아이들한테까지 비웃음을 당하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지신대 이에마데 우시났다. 집마저, 집까지 잃었다. 지진으로 인해 라는 뜻인데요. 네, 모두 잃었다. 최종적으로 남은 가장 소중한 집마저 라는 느낌으로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또까 발음도 귀여운 조사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를 들어 열거할 때 씁니다. 자, 문장 살펴볼까요? 가방の中には辞書とかノートとかが入っています. 가방 안에 사전이라던가 혹은 노트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전과 노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비슷한 부류의 것들이 더 있습니다 라는 여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도, 기타 등등이라는 조사와 함께 문장 안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한 내용을 나타내는데요. 나카무라さんは 明日から出張だとか言ってた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나카무라 씨는 내일부터 출장이라고 하던가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던데 라는 느낌입니다. 즉 정확한 전달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한 내용을 자신감을 조금 없이 혹은 확신을 조금 줄여서 말할 때 쓰이게 되는 것이죠. 다케라는 조사는 첫 번째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히라가나 다케で 書いてください. 히라가나만으로 써주세요. 오로지 그것만, 여기까지만이라는 한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대략적인 수량 혹은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好きなだけ持っていてください. 좋아할 만큼 그 정도로 가져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시가라는 조사는 오로지 그거 외에는 아니다 라고 해서 유일하다, only의 개념을 어필해주는 그런 조사입니다.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家から会社まで15分しかかかりません.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반드시 부정문과 호응을 이루기 때문에 부정문 시가, 시가 부정문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들이 문형을 정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야르나라 이마시까나이 지금밖에 없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역시 시가 다음에는 부정문이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마카리라는 조사입니다. 첫 번째는 범위를 한정합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치노코와 아마이모노, 아마이모노 단 것이죠. 그런데 오로지 그것만 이라는 느낌으로 마카리라는 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마카리라는 조사를 오로지 그것만 이라기보다는 주구장창 툭하면 그것만 바로 주구장창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주로 그것만, 주로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 것만 주로 먹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대략적인 수량 그리고 정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치지간 바까리 맞대 쿠다사이 1시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느낌이죠. 네, 자, 대략적인 수량과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에서 크라이와 비슷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정도는 넘지 않는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크라이보다는 적어도 플러스는 아니다. 적어도 그건 넘지 않는다라는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5초 동안 반복되는 패턴 문장을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갑니다. 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学校へ行きます。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学校へ行きます。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学校へ行きます。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学校へ行きます。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学校へ行きます。 히라가나만으로 써주세요. ひらがなだけで書いてください。ひらがなだけで書いてください。ひらがなだけで書いてください。ひらがなだけで書いてください。ひらがなだけで書いてください。ひらがなだけで書いてください。ひらがなだけで書いてください。 집에서 회사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家から会社まで15分しかかかりません。家から会社まで15分しかかかりません。家から会社まで15分しかかかりません。家から会社まで15分しかかかりません。家から会社まで15分しかかかりません。 우리 아이는 단 것만 먹습니다. うちの子は甘いものばかり食べています。うちの子は甘いものばかり食べています。うちの子は甘いものばかり食べています。うちの子は甘いものばかり食べています。うちの子は甘いものばかり食べています。うちの子は甘いものばかり食べています。 강의를 통해 조사에 대해 학습합니다. 도움을 주는 품사, 고마운 조사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용법과 다양한 조사들이 있어서 조금 힘든데요. 하지만 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읽어가다 보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읽고 그리고 다양한 예문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난까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화제에 대해서 예를 들 때, 예를 제시할 때 쓰이는데요. 와인 난까 나이노?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뭐 마실 거 없어? 뭔가 좀 맥주라던가 혹은 그런 알코올 종류의 음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와인이었다면 와인을 예로 들어서 와인이라던가 뭐 그런 거 없어? 라고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얕잡아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먼저 느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게임은 안 가스를 그라이 나라 홍어 요미나사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책을 읽거라.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네, 책을 읽지 않고 게임 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잔소리일 텐데요. 이때 게임을 이야기할 때 조금 얕잡아서 혹은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주기 위해 난가라는 조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게임은 난가. 따라서 이때는 해석을 따위, 게임 따위 정도로 의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도라는 조사가 있는데요. 꽤 여러 가지 용법이 있네요. 첫 번째, 대략적인 정도를 나타냅니다. 문장 살펴보도록 할까요? 1週間ほど旅行する. 네, 일주일간 정도 여행하다라는 뜻에서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간이죠. 따라서 이런 기간의 정도를 나타낸다 라는 의미에서 쿠라이로 바꿔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동작이나 상태를 예를 들어 제시할 때 쓰이는데요. 나미다가 내려ほどありがたい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눈물이 나올 정도 그렇게 감사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태의 정도를 예를 들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때도 cry와 맞바꾸어 쓸 수 있는, 교체하여 쓰일 수 있는 문장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도를 비교하는 기준을 나타내는데요. 네, 바로 절대적인 기준치를 두고 그만큼 맛있다, 그만큼 맛있지 않다라는 만큼의 기준을 나타내주는 조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今日は寒くありません. 오늘은 춥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로 어제 추웠던 만큼입니다. 기준의 대상을 지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고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것보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단어를 특별하게, 각별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쓰이는 그런 조사입니다. 고치라 고소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했는데요. 잘 부탁합니다. 특히 저야 말로입니다. 따라서 나의 입장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강조해서 쓰고 있는 그런 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까라 뒤에 붙어서 원인을 좀 더 강조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정서는 계속해서 강한 어조인데요. 노력시다, 노력시다까라 라고 한다면 노력을 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세고시다노다, 성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노력을 했다라는 그 이유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야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어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시다からこそ成功したのだ라는 문장을 완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모라는 조사 많이 흔하게 예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예를 제시하는데요. 야마노 우에와 나츠데모 사무이 라고 했는데요. 산 위는 춥다. 그런데 조건이 여름이어도 춥다라는 춥지 않을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 여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일 때도 여름이어도 춥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두 번째, 가벼운 예를 제시할 때도 쓰입니다. 오차데모 노미마쇼까? 오차데모 노미마쇼 라는 문장이죠. 차라도 마십시다, 마실래요? 라는 표현인데요. 네, 가볍게 주스라도 마실래요? 차라도 마실래요? 라고 해서 마실 거리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랐었던 차를 예로 들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세 번째, 제시된 내용 예외 없이 다른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메데모 시아이오 오코나우 라는 문장입니다. 시합을 실시한다. 아무리 비이더라도 라는 느낌입니다. 즉, 어떠한 조건이더라도 아란 것 없이 뒤에는 유지됩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면적인 긍정을 나타내는데 역시 도와주는 품사로 쓰입니다. 아나타 또 이시오나라 도코데모이 라고 했는데요. 자, 도코라는 단어, 어디라는 의문사죠. 거기에 붙어서 도코데모, 어디라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츠데모, 언제라도, 난데모, 무엇이라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 가지 의문사 뒤에 붙어 모두 오케이 라는 사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만드는 조사죠. 여기까지 조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15초 동안 반복되는 패턴 문장을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와인 같은 건 없어? ワインなんかないの？ワインなんかないの？ワインなんかないの？ワインなんかないの？ワインなんかないの？ワインなんかないの？ワインなんかないの？ 미국에 4년 정도 유학했다. アメリカに4年ほど留学した。アメリカに4年ほど留学した。アメリカに4年ほど留学した。アメリカに4年ほど留学した。アメリカに4年ほど留学した。アメリカに4年ほど留学した。 올해야말로 합격하고 싶다. 今年こそ合格したい。今年こそ合格したい。今年こそ合格したい。今年こそ合格したい。今年こそ合格したい。今年こそ合格したい。今年こそ合格したい。 이것이라면 아이들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これなら子供でもできますね。これなら子供でもできますね。これなら子供でもできますね。これなら子供でもできますね。これなら子供でもできますね。これなら子供でもできますね。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가려진 부분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야마다 씨는 은행원입니다. 山田さんは銀行員です。 내일은 오전도 오후도 한가합니다. 明日は午前も午後も暇で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갑니다. 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学校へ行きます。 히라가나만으로 써주세요. ひらがなだけで書いてください。 와인 같은 건 없어? ワインなんかないの？ 미국에 4년 정도 유학했다. アメリカに4年ほど留学した。